네. 자, 여러분, 올해 추가 채용 문제 9급 시험지부터 피드백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급 문제랑 7급 문제를 다 이제 오늘 해설할 생각인데요. 근데 9, 7급에 막 엄청난 현격한 수준 차이가 보이지 않죠? 그쵸?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두 시험지 풀었을 때 저는 9급이 더 어려운데요?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난도 차이 크게 없었고, 그리고 7급에도 7급다운 한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작년 때문에 한문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들 쓰셨는데, 사실 한자가 추가 채용에서는 굉장히 쉽게 이렇게 나와서 한자 시간을 많이 투자했을 때는 약간 실망스러웠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해 문제의 양이라든가 아니면 이론 문법과 규정은 기본에 충실하게 출제가 되어서 되게 성실하게 공부했던 친구들한테 굉장히 정당한 시험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도 그냥 굉장히 희귀한 어휘의 적합성을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혼동어휘라든가 유의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봤던 단어들이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비가 올 때에는 순회 공연을 지연하기로. 근데 우리가 지연하다라는 말을 많이 써봤나요? 지연되다라는 말을 많이 써봤나요? 지연되다. 물론 하다라는 말을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들었을 때 지연하다와 되다 중에 왜 지연되다가 더 유사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해설지를 워낙 자세하게 썼기 때문에 해설지에 있는 말을 제가 입으로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단어 뜻 같은 거 막 불러주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이야.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되게 기본적인 어휘력으로 어떤 센스를 발휘해서 풀면 좋았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왜 지연되다를 많이 들었지? 이거는 의도에 의해서 미룬 것보다는, 그쵸? 어떤 사정에 의해서 늘어질 때 그때 많이 쓰는 거죠, 지연. 자, 그래서 1번 답이 순회 공연을 비가 오니까 안 해야 되잖아요. 비가 오면 돌아다니면서 공연하는 것을 안 하는 거죠. 아니면 아예 일정을 미뤄버리거나. 그쵸? 자, 그랬을 때 취소하다 정도로 바꾸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가. 자, 그 다음에 시험 시작 날짜가 9월 5일에서 9월 7일로 연장? 자, 그럼 연장은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근데 이 시점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연장이라기보다 연기하다. 자, 그래서 비가 올 때 순회 공연을 연기하다도 가능해요. 그죠? 순회 공연 시작 일자를 연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맥의 지연이나 이 문맥의 연장은 어색하다. 자, 그럼 우리 단어 뜻 한 번 더 볼까요? 자, 취소하다가 더 적합한 이유. 지연보다 취소가 적합한 이유를 뜻을 볼게요. 취소하다는 발표한 의사를 거두어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버리다. 그러면 비가 오면 순회 공연을 없앨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지연하다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을 더디 끌어 시간을 늦추다인데, 그죠? 그러면 더디 끌어서 완료 시간을 늦추는 거예요. 근데 순회 공연을 하고 있는데 늦게 끝내자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하다가 어색한 거죠. 그래서 답안은 1번이었고 그 외에 2번부터 타락과 몰락, 그리고 근본과 근간, 그리고 근방과 방금 차이 보겠습니다. 타락하다라고 했을 때 문맥 보면 타락하니 뭘 꾸며요? 사람이요. 그러면 피수식어의 동그라미 치세요. 사람. 자, 그 다음에 자, 그는 영모 사건에 휘말려 몰락한 집안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타락과 몰락은 둘 다 락자 들어간 거 보면 유의어잖아요. 그쵸? 근데 약간의 의미 차이는 대상에서 나오기도 해요. 자, 그래서 타락하다라고 하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사람이 빠지다. 사람이. 자, 그 다음에 몰락하다는 여기 재물이나 세력 따위가 쇠하여 그리고 또 멸망하거나 모조리 없어져. 그러면 이거는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가세, 집안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혹은 아니면은 조직이나 국가 이럴 때 쓰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근본이 미천하다의 근본은 자라온 환경이나 혈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근간은 본래 뿌리와 줄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나, 자, 자발적 참여자를 근간으로 하여 조직이 결성되었다의 근간은 중심이 되는 중요한 것이라고 원래 뜻에서 뿌리 줄기에서 확장된 의미로 쓰였어요. 자, 그 다음 근방. 근방과 방금은 동의어래요. 여러분 동의어가 뭐예요? 모든 문맥에 바꿔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 네, 2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이죠? 자, 1번.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물어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물어보다라는 말은 합성 등재됐어요. 근데 사이에 이렇게 물어도라고 조사가 들어오면 띄어쓰는 게 맞죠.
자, 그 다음 2번. 매일같이 지각하던 김 선생이 직장을 그만두었다라고 했는데 이때 매일같이가 조사 가치라는 것을 판단하려면 처럼으로 바꿔보는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어문규정 마스터에서 말씀드렸어요. 부사 가치일 때는 함께랑 맞바꿔 쓸 수 있고 그리고 조사 가치일 때는 처럼과 맞바꿔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김 선생은 특정인이죠. 그럴 때 성과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만두다 합성 등재된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번 시험에서 우리 중 안 돼도 3명은 합격할 듯해. 이때 안 돼도는 불만족스럽더라도 라는 뜻이라서 아예 실패나 아니면 금지의 뜻이 아니에요. 안 돼를 띄었을 때는 안 되다를 띄었을 땐 금지 혹은 실패 불가능해요. 근데 잘 되지는 않았다. 충분하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않다 일 때는 요걸 붙였어야 돼요. 그 다음 합격할 듯하다 할 때 본 보조고 잘 띄었었죠. 자, 그 다음 지난주는 합성어예요. 자, 그래서 이거 수업할 때 지난주는 붙여서 등재됐는데 이번 주는 안 됐다 그러면서 강조했던 단어였습니다. 지난 봄, 지난 여름도 그렇죠. 근데 이번 봄, 이번 여름은 띄어쓰잖아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할 때 해결해야 할지 말지 할 수 있을지 말지. 자, 그럼 불확정성의 리을지는 이때는 이제 어미예요. 그래서 해결해야 할지에 요건 한 단어 어가 너미 결합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안은 3번 안 되다를 붙여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자료 잠깐 볼까요? 자, 요게 어문규정 마스터의 띄어쓰기 편에 있던 자료예요. 여기 딱 있죠. 우리 중 안 되어도 3명은 합격할 것 같다. 그쵸? 근데 여기에 띄어쓰는 안 되다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이거는 금지. 그 다음에 합격이 안 되다 하면은 실패나 아예 불가능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동사 안 되다 붙였을 때 잘 되다의 반대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다가 자 동사냐 형용사냐 품사 변별로도 문제를 낼 수 있어요. 품사 통용하니까. 그래서 형용사 안 되다는 마음이 언짢다, 불쌍하다, 얼굴이 많이 상했다 이럴 때도 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3번 보겠습니다. 3번 높임법인데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예문이 많고 예문을 조합하게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정신이 없으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최악은 선지 보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거꾸로 계속 예문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문을 보되 예문 보기 전에 선지에서 내가 예문을 어디까지 분석해야 되지의 깊이, 필요한 깊이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 깊이가 주체 찾기, 듣는 이 높이나 상대 높임 체크하기, 그 다음에 특수어 있으나 보기, 그 다음에 목적어를 높이나 목적어를 높이면 객체 높임인 건 알잖아요. 자, 그러면 요렇게 잡고 지문에서 거기까지 본다. 괜히 시키지도 않는데 직간접을 막 찾거나 아니면 앞존을 찾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 보고 깨서 주체 높임, 시 주체 높임, 여기 깨서 주체 높임, 그 다음에 대개 자 특수어휘. 자, 누구를 위한? 주체를 위한,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이들을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이거는 상대 높임만 있네요. 그러면 얘랑 상대 높임 있어요. 그 다음 우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목적어를 위한 객체 높임 아까 찾았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녀왔다는 상대 높임을 안 했다. 자, 이런 다음에 1번 주체를 높이나 깨서 맞죠? 자,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시나 계시다도 다 주체를 위한 거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에 듣는 이, 기역, 니은, 디귿 맞죠? 그 다음 니은, 리을의 특수어휘, 니은의 댁, 그리고 리을의 특수어휘. 자, 여기서 모시고 있죠. 모시고가 데리고의 높임의 어휘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리을, 목적어를 높이고 있다. 리을은 확실히 봤어요. 디귿은 있나요? 자, 목적어가 아이들이죠. 근데 아이들을 높인 게 있나요? 없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품사 문제. 자, 우리 보니까 이론 문법 좀 나왔죠. 그렇죠? 근데 이론 문법 나올 때 어렵게는 안 나와. 그렇죠? 어렵게는 안 나오는데 기초에 되게 충실하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가 채용 전에 봤던 우리 그냥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시험은 4월하고 6월에 봤던 시험은 그래도 요거보다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추가 채용이 고 시험들보다는 살짝 쉬웠다는 느낌이거든요. 국어는. 다른 과목은 뭐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추가 채용이기 때문에 약간 난도를 낮췄나 하는 감이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합격자들의 컷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4번에 1번. 이 사과. 지시 관형사와 지시 대명사는 똑같이 생겼죠? 자, 그래서 이 사과 꾸며주니까 지시 관형사. 그 다음에 이보다 할 때 바로 조사를 받아준 이. 자, 요거는 지시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 비교적. 우리 모의고사 나왔죠? 비교적 쉽다? 뭐 이럴 때. 자,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라고 했을 때 비교적이 꾸며주는 게 뭐예요? 자, 편리하다. 여러분 여기 비교적이 여기 있다고 해서 비교적 교통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위치는 바꿀 수 있어요. 부사의 위치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조금 더 멀 수도 있어. 그러면 비교적이 편리한을 꾸며주고 여기서 비교적 낮은을 꾸며주죠. 자, 그래서 저거를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이라고 쓰는 게 원래 그죠? 원래 기본적인 문장인데 출제자가 뭘 원했나 한번 보세요. 이걸 해설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잖아. 우리가 또 속지 말아야지. 잘 보세요. 출제자는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곳이라는 문장을 일부러 뒤집었단 말이에요. 일부러. 왜? 여기서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다 그러면 너무 부사인 게 티가 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부사가 아니게 보이게 하고 싶다라는 열망으로 피수식어랑 수식어의 거리를 띄운 거야. 더 멀리. 그러면 얘가 부사인 거를 찾기 어렵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출제자는. 자, 그러니 항상 바로 뒤에 있는 것만 수식한다는 편견을 버리시고 부사는 맨 앞에 가기도 하고, 그쵸? 근데 성분 부사가 딱 바로 앞에 놓이지 않는다는 거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집에 도착하는 대로 편지를 쓰다. 자, 용언에 이렇게 관형 사용이 꾸며주면 의존명사. 그 다음에 큰 것은 큰 것대로 붙였었고. 자, 그리고 이렇게 체언에 붙여 쓴 대로는 뭐다? 조사. 자, 그 다음 모두 제 잘못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입니다가 뭐예요? 입니다. 이다의 활용형이죠. 그러면 서술격 조사가 붙은 저 잘못은 뭡니까? 네, 명사. 그 다음 잘못이 적용을 부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잘못 적용하였다 그러면 부사입니다. 그래서 잘못은 또 얼마 전에 이제 수능 쪽에서도 언급이 됐던 단어라서 모의고사에도 제가 한번 냈던 단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되게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기출에서 봤던 예문일 거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은 수능 쪽에서 문법 문제에 언급됐던 예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수능 쪽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지만, 그렇죠? 제가 열심히 수능하고 EBS 쪽 문제를 가공할게요. 네. 그 다음 5번. 자, 밑줄 친 사자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그랬죠? 성어 이제 도금 안 줄 거예요. 만약에 준다면 되게 희귀한 성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도금을 주면 쉬워진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도금을 줬다는 건 아예 문제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사자성어 정도는 우리가 다, 그죠? 봤던 성어들일 겁니다. 근데 왜, 표정 왜 이렇게 미안한 표정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1번, 권토중래. 한 번 실패했으나 힘을 회복해서 다시 쳐들어왔다. 그러면 2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다시 쳐들어옴. 자, 그 다음에 2번. 자, 요거는 어로불변이라는 거는 어자와 노자 닮았잖아요. 요것도 구별 못하는. 그러면 이거는 쑥맥 같은 거죠. 콩보리도 구별 못하는. 자, 그래서 어리석음이죠. 자, 그래서 어로불변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무식해서인데, 그죠? 그 다음 3번. 그는 이번 사건에 오불관원. 자, 여러분 오불관원도 기출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정도가 낯설었을 것 같은데 예, 기출 문제에 있었던 거라. 자, 그 다음 4번. 그의 말이 자, 양두구육이다. 이건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다. 표리부동과 유사한 말이죠. 자, 그 다음 6번 보세요. 자, 6번은 긍정발문입니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자, 선지를 딱 살짝 보니까 내용에 대한 말보다, 그죠? 형식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을 전개했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글을 읽으면서 요약을 하되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두 개를 다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글을 보니까 지금 주제는 무소유죠. 그쵸? 자, 근데 이제 이야기할 때 앞부분에서 자신의 경험이 나오고 경험이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죠.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것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데 깨달음의 이야기 부분에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라는 역설적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역설적 표현이 바로 주제잖아요. 자, 그래서 경험과 역설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정답 1번이죠.
자, 그 다음, 뭐 전문 지식이라고 볼 수 없죠. 경험이니까. 그 다음에 난초를 의인한 적이 없고요. 단호한 어조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단호한 어조보다는 자기가 좀 잔잔하게 어떤 일상생활 속의 이야기로 교훈을 이끌어내는 요걸 수필로 보면 경수필, 중수필 이런 걸 나누잖아요. 이것은 경수필이지 중수필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단호한 어조는 뭔가를 강렬하게 비판하거나, 그쵸? 아니면은 뭔가 대중을 선동해서 뭔가 다 힘을 합쳐서 어디론가 이끌어가려고 할 때, 이럴 때 단호한 어조를 쓰고요. 그 다음에 독자의 반성을 촉구한다 그랬는데 자기 반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독자의 반성을 촉구한 것까지는 우리가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번. 자, 여러분 7번도 유사 문제 본 적 있죠?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공간적 개념을 시간적 개념으로 바꿨다. 자, 시에서 이러한 방식을 낯설게 하기라고 하죠. 낯설게 하기의 다른 이름은 주관적 변용입니다. 주관적 변용의 방식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관념의 구체화인데,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해서 사물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때 황진이의 시조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예요. 교과서에서도 관념의 구체화를 가르칠 때 시간을 잘라내고 다시 풀어내고 뭐 이런 거를 예로 든단 말이에요. 시간은 원래 관념이에요. 근데 그 관념을 마치 옷감을 잘라서 어디다가 숨겨놨다가 꺼내듯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옷감이라는 사물은 공간적인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그죠? 공간을 점유하고, 그죠? 그리고 자른다면 짧아질 것이오. 그리고 있는다면 길어질 테니. 그죠? 자, 그래서 시간적 개념이 공간적 개념으로 바뀐다라는 것에 딱 적절한 예문이죠. 자, 내용 보죠. 동짓달의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잘라서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어놨다가, 춘풍 이불도 비유적 표현이긴 한데 봄바람에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님이 오신 날 밤에 어론님 하면서 제가 맨날 농담했잖아요. 얼다가 뭔데요. 육체적인 사랑을 나눈 님. 그래서 황진이가 굉장히 화끈한 여자였다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정말로 예쁘진 않았을 수도 있다. 그쵸? 그래서 색들을 뜬 기생이 아닐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쵸? 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어론님이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에는 구비구비 펴리라. 그래서 그 시간을 펼치겠다. 그러면 이게 시간인데 마치 공간을 점유하는 천을 펼쳐놓겠다는 듯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답안은 2번이고 나머지의 시조들도 제가 해설지에 현대풀이를 다 써놨고, 그리고 그냥 읽어도 사실 요런 자기 체크 한번 해보죠. 현대풀이가 필요 없어야 돼요, 사실. 여기 보면 한자들이 들어있지만 여기 있는 한자들은 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자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한자들이 기초 한자 마스터 있죠, 제 무료 특강. 그 정도에 다 들어가요. 부스에서 확장하는 기초 한자 마스터에 뭐 인걸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난도 높은 뭐 산이다, 주야, 인걸 이런 말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라서 한자 때문에 못 읽겠더라 그러면 한자에 조금 더 힘을 쓰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냥 고어 자체가 낯설다 그러면 여러분 강좌로는 제가 고전 시가를 막 수업을 한 것도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시조를 다 외울 순 없어요. 외우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가에 빈번하게 쓰이는 표현? 그쵸? 그리고 고어의 진술 방식? 뭐 아래아에도 좀 익숙해지고, 그쵸? 그리고 또 뭐 어두자음군 같은 것도 이제 뭐 쌍자음 다른 걸로 매칭시켜 볼 수 있는, 그래서 입으로 읽었을 때 현대어랑 완전히 딴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산은 옛 산이로대 막 이렇게 하면서 뭔지 아시겠죠? 하다 보면 입 밖에 내보면 글자로 볼 땐 모르겠는데 입 밖에 내면 비슷한 소리인 현대어가 떠올라요. 산은 옛산이로대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이렇게 되거든요. 발음을 해보면. 그 다음에 주야로 흐르니 이렇게 흐르니 옛물이 있을 쇼나. 그죠? 이런 뭐예요? 있을 소냐. 그 다음에 인걸도 물과 같아서 가고 다시 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도 가고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뭐 청사는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이요. 이렇게 하면서 이 정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어풀이 제공했으나 그래도 현대어풀이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까지 자기가 공부를 할 때 현대어 읽고 저 원문을 읽는 게 아니라 원문 읽고 예측하세요. 원문 한 줄 읽고 아마 이런 뜻일 거야. 그런 다음에 해설 보고 확인. 아, 맞네. 나는 이 단어가 이건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시선이 열려요.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8번은 활용, 불규칙 활용, 그리고 규칙 활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용언의 활용이요. 자, 용언의 활용에서 불규칙 활용 유형이 같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네요. 일단 규칙 활용은 규칙과 리을 규칙 활용이 있어요. 자, 뭐 명백히는 여기 이응도 쓰지 말아야지. 자, 그래서 규칙 활용 같은 경우는 모든 단어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 규칙 활용으로 보는 거예요.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면서 어간이 변형되거나 어미가 변형되면 불규칙이라고 하는데, 변형이 되더라도 모든 단어가 그러하면 규칙으로 보고, 그 다음에 변형이 됐는데 어떤 단어는 하고 어떤 단어는 안 한다면 불규칙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제가 모든 불규칙을 보여드린 거예요. 어간이 훼손된 거, 그 다음에 어미가 훼손된 거, 그 다음에 어간 어미가 다 훼손되는 거. 자, 여기에 제가 너라를 이렇게 빼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제가 7월에 그죠? 개정까지 반영해서 추록 올렸죠. 최근에. 그때 뭐라 그랬어요? 너라 불규칙이라는 문법 용어를 없애겠다고 했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오너라 이것도 뭐 불규칙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냥 그건 규칙 활용이다라고 보겠다. 그래서 오와라, 오너라, 오거라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볼게요. 어디에 해당하나? 자, 나뭇잎이 누르니 가을이 왔다. 여러분 여기서 누르니가 압박하다요? 문맥은 어디다 팔아먹으냐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누르니는 자, 누릇 그때 누렇게 그 누르다죠. 자, 그래서 자, 나뭇잎이 누르니 가을이 왔다 할 때 누르 더하기 어를 하면 누르러 이렇게 되죠. 근데 압박은 눌러. 그러면 누르러 가다, 곡식이 누르러 가다로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할 때. 자, 그러면 그 누르러는 뭐예요? 러블 규칙. 누르까지 그냥 있잖아. 어가는 다치지 않았는데 멀쩡했던 어가 러가 됐으니 러블 규칙 활용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무가 높아 오르기 힘들다. 그러면 오르다의 기본형에 아를 붙여보면 올라. 그러면 러블 규칙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규칙이다 불규칙이다 활용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문장이 있으면 문맥을 왜 주냐면 이게 동음이어나 다이어가 많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을 통해서 이 단어가 무슨 누르다냐, 무슨 말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어미를 모음 어미로 바꿔야 돼요. 모음 어미와 결합해야지만 규칙 활용인지 불규칙 활용인지 무슨 불규칙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자음 어미랑 결합한 모양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누르다에서 자, 누르어를 만들어서 누르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오르기를 오르다로 만들었다가 올라를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 목적지에 이르다. 자, 그러면 목적지에 이르다의 이르다는 이르다에 도달하다죠. 자, 그럼 뭐예요? 이르러. 그러면 이르까지 가만히 있고 뒤에 있는 어미만 바뀐 러블 규칙. 자, 그 다음 앞으로 구르다. 굴러. 자, 그래서 여기에 올라 굴러 르블 규칙이죠. 여러분 르블 규칙은 르가 리을 2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음 하나가 없어지죠. 그러면 음절이 하나 줄어듭니다. 오르아가 아니라 올라. 그 다음에 구르어가 아니라 굴러. 3음절이 2음절 되죠. 이게 르블 규칙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 자 3번 주먹을 휘두르지도 휘두르다를 만들었다가 휘두르어를 해서 휘둘러. 휘두르어는 4글자죠. 휘두르어. 근데 휘둘러 한 글자 줄었죠. 그럼 얘도 뭐예요? 그쵸? 르블 규칙. 그 다음에 머리를 짧게 자르다. 자르다를 자르아 잘라. 그러면 또 줄었죠. 그럼 뭐예요? 르블 규칙. 헷갈리면 음절이 줄었나 보라고. 자, 그 다음 4번 그를 부르난 천재라 부르다. 부르다에 불러. 그쵸? 그러면 르블 규칙. 그 다음에 PT가 잘못 나왔네. 자, 이거는 제가 써드릴게요. 자, 불러 그래서 르 불규칙. 그 다음에 색깔이 아주 푸르다. 자, 여러분 뭐라고요? 풀러요? 아닌데 그거는 끈을 푸르는 걸 텐데. 풀러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푸르러. 그럼 푸르까지 가만히 있네요. 그럼 무슨 불규칙? 러 불규칙. 그죠? 자, 그래서 같은 거 찾기니까 답안 3번이죠. 됐죠? 자, 그 다음 9번. PT를 본다고 봤는데. 자, 그쵸?
이게 귀신같이 수업할 때 보여요. 자, 9번. 다음 글에 나타난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여러분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이라고 하면 이거는 주제 문제는 아닌 거야. 왜냐면 주제가 여러 개가 될 순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제가 여러 개는 아니니까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아니라 필자의 견해라고 말은 했으나 적절하지 않은 것이므로 필자가 견해가 많은 거지. 그쵸? 그러면 글 자체가 여러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것에서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필자 견해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니 이럴 때에는 선지를 먼저 보면서 변별적 키워드를 잡는 것도 방법이죠. 자, 어떻게 잡았냐면 이렇게 잡았어요, 저는. 좀 선지가 연쇄적이더라고요. 자, 보세요. 1번. 영웅이라는 말은 영웅의 동그라미 고대의 예술적 조건 밑줄. 그 다음에 신화의 영웅. 자, 끌어가죠. 그러면 또 동그라미 치지 말고 신화의에 괄호 치시고 왜냐면 영웅도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화의 영웅은 문학작품에 와서 점차 인간화 밑줄. 3번.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 밑줄. 그리고 신화적 영웅하고 또 비교 대조하죠. 2, 3번 묶어주고 그 다음에 역사주의 비평가의 밑줄 긋고 그리고 그들이 얘기한 건 이따 찾으면 되죠. 여러분 이거를요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선지를 외우거나 이 선지를 지금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눈으로 찍듯 보고 이것과 관련된 정보가 나오면 집중하기 위해서 뭐 한마디로 인식할 만한 표지를 잡는 거죠. 자, 그러면 지문으로 들어갈게요. 짠. 자, 여기 영웅의 동그라미. 영웅은 초인간적인 능력, 신과 관련이 있는 존재들. 자, 여러분 이게 1번과 관련된 정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웅은 고대의 예술의 조건과 자연스럽게 관련됨. 고대에는 약간 서사시나 희곡에서 다루는 것들이 신화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들의 세계관 자체가 신화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대의 예술의 조건은 신화적이다. 그러니 초인적이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문학작품 구조에 제한되어 훨씬 인간화됨. 자, 몇 번 선지 나왔어요? 문학작품. 몇 번이죠, 그게? 2번. 좋아요. 그 다음에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을 모방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신화의 영웅이 아닌 보통의 인간. 자, 그럼 다르다죠. 몇 번? 3번. 자, 그럼 이렇게 보면서 바로바로 내려가서 소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자, 그럼 이제 4번이죠.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인물을 실제 인물인 양 따로 떼어내서 그의 개인적인 역사를 재구성해 보려고 했는데 뭘 썼어요? 그를 이렇게 영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성격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그를 영웅 대접한 게 아니라 캐릭터로 인지한 거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재구성하려고 하였다라는 말이 4번 선제 같은 말이 아닌 거예요. 4번이 답이잖아요.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인물을 역사적 영웅으로 보라고 했으면 영웅이란 말을 계속 썼겠지. 근데 굳이 원래 있었던 말인 영웅을 버리고 성격이라고 말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답안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는 사실 천천히 읽으면 다 맞춥니다. 근데 시험 상황이 긴장했어. 지문을 다시 보지 않고 한 번에 풀어서 맞춰야 돼. 자, 이런 상황일 때는 지문을 절대로 버벅거리면서 읽고 또 읽고 해서는 안 되고, 그쵸? 그리고 빠르게 읽어야 되는데 정확히 해야 되니까 지문을 읽고 선지로 가서 되찾으러 가지 마세요. 오히려 지문이 더 길잖아요. 그래서 선지에서 인식할 만한 표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가서 빠른 속어로 끝을 내야죠. 예, 그 다음 90번입니다. 자, 10번에 기역부터 리을에 들어갈 한자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입니다. 읽어가면서 일단 정답 배치한 다음에 왜 그래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어떤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뚜렷한 의견 대립을 가지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논의 형태이다. 의논하는 형태인데 논의. 자, 그 다음 찬성자와 반대자는 각기 논거를 밝힌다. 자, 그러면 논 중에 근거요. 논거를 밝힌다. 그 다음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며 주장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상대방에게 인정될 수 있도록 자기의 주장을 펴나간다. 토론에서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상대방이 인정하게 하려면 상대로 하여금 과로의 여지를 가지지 못해야 돼요. 그럼 그건 뭘까요? 예, 반박하지 못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한 반박, 즉 논박입니다. 반박, 논박 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따라서 토론의 참가자는 과로에 대한 충분한 자료 수집 및 논제, 이야기거리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노력을 해야 반박당하지 않겠죠. 논박당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사실은 후보도 모르면서 빈칸에 이런 말을 떠올리긴 어렵죠. 떠올린다고 해도 유사한 다른 말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요. 좀 이렇게 움직이세요. 선지를 먼저 보세요. 자, 선지. 근데 안 보이면 안 되죠. 그림이냐, 글자냐, 이러면 뭐, 그럴 거면 빨리 다른 문제로 가. 그죠? 그럴 거면. 근데 보고, 요 정도는 요즘에 여러분 문제가 지금 연속해서 설명, 논증, 막 묘사 이런 것들을 한자로 주거나. 그러니까 비문학, 진술 방식, 전개 방식, 그쵸? 요런 것들, 용어 있죠, 용어. 그러니까 국어의 이론적인 용어를 자꾸 한자로 준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본서에다 도금 달지 좀 말라고. 그쵸? 제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기본서에 한자 나오면 무조건 도금을 달아. 그 도금을 왜 달아둬요? 나중에 다시 볼 때 그러면은 자기가 다시 볼 때 생각을 안 하잖아. 그쵸? 지금 고민 중에 아주 그냥 비문학 교재에다가 그냥 한자어를 다 한자로 바꿔버릴까 막. 아, 오바죠. 예, 오반데 마음 같아서는 독해 알고리즘에 한자어는 한자어로 다 한자로 바꿔버릴까? 그래서 막 독해 공부하는 김에 한자도 그냥 다 돼버리게? 뭐 이런 생각도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적 용어. 예전에 한자어가 되게 지엽적인 게 나왔다고. 근데 요즘에 우리가 평상시 일상생활에 쓰는 거. 혹은 문법에서 도구 용어. 이런 것들을 자꾸 한자로 주죠. 자, 그래서 예를 보고 후보들이 어느 정도인지 보면서 자, 후보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논의. 자, 그럴 때 의자를 뭘 써야 되는가 아는 것은 그다음부터 한자의 문제죠. 그죠? 도금이 같으면. 그 다음에 논거랑 논제의 의미 차이. 그죠? 그 다음에 논박이라는 것의 의미. 그래서 반박. 자, 그 다음에 논제라고 할 때 논제라는 게 안건이다. 이런 것들을 일단 선지를 보면서 아, 이런 단어 나오네. 이런 단어 나오네. 알고 지문에 들어가서 바로 넣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소거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사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은 해설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맥상, 문맥을 다시 볼게요. 설득하는 뭐다? 의논이다. 그러니 협상이다. 혹은 아니면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논의다. 자, 그 다음에 밝히는 것은 자기 주장과 근거죠. 근데 주장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자, 찬성자와 반대자는 각기 자신의 논지를 밝히고도 가능해요. 근데 조합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 그렇게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상대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게 한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논박, 반박밖에 들어갈 게 없다는 거 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럴 때는 빈칸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핵심적인 빈칸이 있어요. 이 말 들어가도 되고 저 말 들어가도 되는 거랑 얘밖에 못 들어가는 거랑 그럴 때는 얘밖에 못 들어가는 칸을 가지고 지울 걸 지워낸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정돈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여러분 이거 조건 표현이죠? 쓰기 장문 쪽에 예전에 수능 보실 때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때 제가 조건 표현 풀 때 독해 알고리즘이나 모의고사에서 뭐라 그랬죠? 1번 보고 모든 걸 다 체크하지 말라 그랬죠. 조건을 일단 상세한 다음에 하나의 조건에 대해서 지울 거 지우고 남은 걸 가지고 내용 판단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건들 볼게요. 목적은 공중도덕 지키기고요. 내용 조건. 내용 조건. 그 다음에 대구의 표현 방식, 표현 조건. 대구. 행위의 긍정 효과를, 내용 조건. 비유적으로, 비유, 형식 조건. 그럼 여러분 지금 내용 조건 2개, 형식 조건 2개. 총 조건은 4개입니다. 3개 같지만. 그죠? 이런 다음에 제가 선지에서 소거할 때 뭐부터 소거하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내용에 대해서부터 먼저 보고서 충족하지 않은 걸 날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형식 충족 못한 것부터 날리는 게 빠를까요? 형식은 빨리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내용에 대해서는 심지어 우열 경쟁까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너가 더 잘했지? 이것까지 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 대구법 없고 그리고 비유법 없는 것부터 날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을 들고 그 다음에 내용을 충족한 걸 고르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부분에 결함이 있는지는 제가 해설지에 써놨으니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노약자에게 양보하는 한 자리, 당신에게 찾아오는 행복의 문. 그럼 여러분 한 자리가 행복의 문이라는 이것은 이것이다. 은유법을 썼죠. 비유 있고 누구에게 무엇하는 한 자리, 당신에게 찾아오는 행복의 문. 보세요. 자, 관형절이 뒤에 말을 수식하는 구조죠. 그러면 여러분 문장의 통사구조가 같으면 대구법을 지킨 거죠. 단어 2개 이상의 문장 구조가 같으면
구의 구조가 같으면 문장 구조까지 안 가도 돼. 단어 2개 이상만 구조가 같으면 대구법 충족이 돼요. 근데 얘는 심지어 통째로 그죠? 이만큼의 격조사 위치가 다 같단 말이야. 격조사, 관형사용 전성어미, 그 다음에 체언 이러고 있죠. 그러니 대구법도 충족했어요. 그럼 이제 내용 봅시다. 공중도덕 지키기, 양보. 자, 그 다음에 행위의 긍정효과, 당신도 행복해진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지울 거, 뭐 대구 안 되면 대구 안 되는 거 지우고, 비유 없으면 비유 없는 거 지우고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한글 맞춤법 6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거 한글 맞춤법 6항의 국외음화에 대한 거죠. 제가 요 부분 어문 규정 마스터에서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 표준 발음법의 국외음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준 발음법에서는 국외음화를 발음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쪽에선 뭐라 그러냐면 정말 창과 방패야. 그렇게 발음하는 건 좋은데 쓸 땐 똑바로 써줄래?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표기법이죠. 한글 맞춤법은 발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표기에 대한 거니까요. 그쵸? 자, 그래서 국외음화의 표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해도 지, 가치라고 발음해도 똑바로 쓰라. 그죠? 그 다음에 위 조항은 한글 맞춤법 총칙 중 어법에 맞게 적는다다. 소리대로 적으면 국외음화 결과처럼 적겠지. 그러니까 어법에 맞게 적는 게 맞죠. 표의주의. 그 다음에 종속적 관계라는 건 여러분 뒤에 이희가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의 예시로 밭이랑이 아니라 밭니랑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이랑은 명사니까 이러고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 뒤에 오는 이가 명사거나 그러면 안 돼.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 접사나 조사여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접사 조사라는 것이 종속적 관계의 예죠. 여러분 저 모의고사에서 똑같은 거 보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 그런 건 이제 제가 적중했다기보다 저도 EBS를 변형했을 뿐이고 이들도 EBS를 변형했을 뿐이에요. 트렌디하게 가야 돼. 그쵸? 자, 그 다음 그래도 제가 수능 쪽 문제 다 풀잖아요. 그죠? 수능, EBS, 온갖 잡 문제 다 풀어요. 자, 어쨌든 그 다음 그래서 체언, 어근, 용언의 어간 등의 조사, 접사, 어미 등이 결합하는 관계다. 종속적 관계는 형식 형태소가 붙는 거다. 그 다음 잔디, 버티다는 하나의 형태소에서 디귿, 티읕과 이가 만난 것으로서 위 조항의 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는 현대문법의 한글 맞춤법이잖아요. 우리가 언어의 변천적으로는 잔디, 잔뭐지라든가 혹은 아니면 뭐 편디가 천지가 됨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편디용이 천중이 됨 이런 과정이 있긴 해요. 국외음화가 표기로 굳어진 게 있다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뭐에 의한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천한 거지. 그쵸? 근데 잔디와 버티다에 이것을 지금 현대국어 한글 맞춤법과 매칭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잔디, 버티다라고 발음하고 이게 어원적으로 지읒에서 왔고 치읒에서 왔다 하더라도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변천이지 여기 이 조항과는 무관하다. 자, 그 다음 13번. 13번에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모두 옳은 것은 이것도 혼동어휘네요. 그럼 여러분 1번과 13번이 혼동어휘예요. 자, 그랬을 때 13번 같은 경우는 여기 2번, 3번, 4번이 모두 기출어휘입니다. 그래서 봤던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뭐 기출문제 2000제씩 안 풀고 딱 300제만 풀어도 이거 다 있어요. 왜냐면 중복되는 거 빼면 그렇게 많은 문항수가 남지 않거든요. 예. 자, 그래서 채 이거는 어디에 나와요? 혼동어휘 쪽 기출에 있진 않지만 뭐에 나와요? 맞춤법이 있잖아요. 그쵸? 맞춤법에서 뭐뭐한 채 그대로라는 의미랑 그리고 어휘채 같은 경우는 척과 같은 의미다라고 띄어쓰기에서도 설명하고 자, 그래서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라고 했을 땐 요 채의 의미는 예를 들어 그녀는 선채로 이야기할 때의 채가 아니라 요건 또 다른 채죠. 어떤 채예요? 아직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어휘채랑 비교하는 채는 다른 채죠. 뭐 예를 들어 그녀는 선채로, 그녀는 앉아있는 채로 요렇게 할 때의 채인데 요 채가 처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생소해서 그래서 생소해서 막 망설이다가 다른 거 고른 경우들도 있겠지. 근데 여기서 채는 아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참을 한창으로 바꾸고 한창을 한참으로 바꿔야겠죠? 여기서 시간의 이 구간은 한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어느 정도가 심한 이 곳을 한창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벼가 한창 무르익고 있고 한참 바라봤죠.
자, 그 다음에 두껍다와 두텁다에서는 친분, 인간관계일 때 두텁다. 물리적인 두께가 두껍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 머리가 많이 벗어졌다는 저절로. 그리고 벗기어지다는 힘에 의해. 그죠? 자, 그 다음 14번.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이때 웃음은 어근웃에 전미사 음이 붙어서 명사 파생되었다. 자, 그 다음 곁눈질은 합성어 곁눈에 전미사 질이 결합된 파생어다. 그 다음에 회덮밥은 파생어 덮밥에 땡. 그쵸? 얼마나 되게 당연한 단어인데 이거 정말 교과서 모든 단계의 문제지에 정말로 처발려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쵸? 이거 여러분들이 뭘 봤든 진짜 하다못해 얄팍한 요약서를 봤어도 봤을. 그쵸? 근데 이걸 틀렸다면 아마 채점하면서 그 순간 깨달았을 거야. 아, 맞아. 뭐야? 나 왜 이거 이렇게 봤어?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알면서 틀리는 사람들의 과정의 문제는 되게 둘 중 하나예요. 시험지가 너무 더럽거나, 더럽다고 해야죠. 더럽다니. 자, 국어 강사인데 너무 말을 막해. 자, 시험지를 너무 더럽히거나, 즉 다 밑줄이 있어. 그러니까 밑줄에 기능이 없어. 펜터치 기능이 없어. 거나 아니면 아예 깨끗해. 답안만 틱, 틱, 틱 눈으로 다 계산하고, 그쵸? 머릿속으로 다 기억하고 이러다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칠판에다 긋고 빗금 긋고 X 치고 밑줄 긋듯이 하세요. 자, 그래서 얘는 웃음은 요거 보면 너무 알면 지나가도 되죠. 근데 얘 같은 경우 회덮밥은 덮밥에 새로운 어근 회가 결합됐다 그랬는데 덮은 밥, 덮은 밥. 이렇게 해서 이거 비통사적 합성어 예시죠. 자, 그러니 합성어에 회가 붙어서 합성되었죠. 자, 그래서 답안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 말다는 어근이 하나다. 그래서 바다는 단일 어근의 단일어, 말다도 어간 하나에 뭐 다른 접사 개입 없는 단일어.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15번에 장문의 고쳐쓰기예요. 자, 여러분 고쳐쓰기 문제도 선지 보고 거꾸로 올라가면 정신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읽으면서 당연히 기억에 밑줄 있으면 의심하셔야죠. 그러면 앞뒤 보고 그리고 자리가 맞나 보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가 들어가려면 대등하고 병렬적이어야 돼요. 앞뒤가 다르면서도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무게가 같아야 돼요. A 그리고 B. 사과 그리고 코끼리.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 안 그래요? 되게 괜찮아요? 사과 코끼리 뭐 카페 이름 같아요? 아니, 사과 그리고 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이야기하려는 주제에 대해서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으면서 대등해야지. 근데 지금 내용을 보니, 자, 여기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이거 모순적인 거죠. 자세가 모순적이면 그리고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지만, 그러나가 들어가야 돼요. 역접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요거 역접으로 고친다. 그 다음에 선지 보세요. 그러니 선지 보고 생각하시면 합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능동적으로 이상한 걸 고치고 선지를 보면 선지가 기다리고 있겠죠. 이렇게 가야지. 그 다음에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 고향에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 블러블러라는 것이다 라는 것에 것이다는 재진술 할 때 쓰는 거죠. 재진술. 그러면 재진술의 것이다를 썼으면 앞말과 뒷말이 같은 말이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앞말에 있는 말을 현상적으로 밝혔거나. 맞죠? 그래서 얘는 적절한데 왜 어떻다는 거지 하고 선지를 봤더니 뭐에 어긋난대요? 뭐 통일성에 어긋나고 뭐 있다는 얘기하죠. 안 어긋나는데? 그러면 자, 답안 후보로 뭘 잡아? 2번을 답안 후보로 잡아. 그 다음, 자, 여기서 이러한 태도는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 지역 이기주의의 다름 아니다. 이거 번역투인데? 그리고 딱 봤더니 번역투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때 조심해야 될 거. 번역투니까 이렇게 고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까지도 의심하세요. 틀린 걸 또 틀리게 고치기도 하니까. 그쵸? 자, 그래서 봤더니 지역 이기주의다. 이렇게 고치면 되고, 그 다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이다가 아니라, 자, 어떠저떠한 사실은, 어떠저떠한 것은, 어떠저떠한 점은, 이런 걸 무의미어라 그래요. 무의미어가 뭐냐면 그릇 단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에는 의미의 실체가 없어요. 의미의 실체가 뒤에 나오고, 그러면 그럴 땐 또 무의미어로 마무리를 해줘야 돼. 저랑 올바른 표현 단언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올바른 표현에서 문장 다듬기 할 때 어떠저떠한 것은 것이다. 어떠저떠한 점은 점이다. 이렇게 끝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러저러한 사실은 블러블러라는 것이다. 점이다. 뭐 이렇게 가야지. 자,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 돌아온다는 것이다라고 해서 무의미어가 받아줘야죠. 그래야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에 대한 서술어가 것이다가 되고요. 이 사이에
폐기물 처리장부터 돌아온다는 까지가 관형절로 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안은 2번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주제와 상관이 있으므로 통일성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16번에 긍정발문, 부정발문. 소설인데 형식을 물어봤어요. 내용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긍정발문, 부정발문을 떠나서 문학이죠. 문학인데 내용 물어봤어요? 아니면은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 물어봤어요? 이런 건 서술상 특징이에요. 그쵸? 자, 이거 소설이 아니라 잠시만. 소설 맞죠? 무진객. 자, 그래서 그러면 요럴 때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중하면 안 돼. 빨리 형식에 대해서 보고 빨리 풀어야 돼. 자, 근데 이런 거를 내가 이게 형식 문제라는 걸 인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소설을 감상하고 있다니까요. 그쵸? 그런 다음에 선지 보면서 맞다. 다시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위로 다시 올라가. 2번 본다고, 지문을. 지문을 2번 보면 있잖아요. 그건 이미 틀린 문제예요. 왜? 이 문제를 2번 읽고 푸느라고 다른 문제 하나를 못 볼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선지를 먼저 보면서 타다다닥. 선지를 먼저 보면서 찾아야 될 거. 소재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했냐. 무진이라는 지역의 특징. 1인칭 시점 맞는가. 과거 시제 있고 객관적인가. 한 다음에 지문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서 안개에 집중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무진엔 안개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안개에 대한 비유적 표현. 적군들 같고. 그리고 산들이 유배를 간다든가. 물론 산은 중심 화재어는 아니지만. 그죠? 그리고 이승에 한이 있어서 찾아오는 여기 같고. 그럼 여러분, 적군이나 여기만 해도 안개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죠. 몇 번 나왔어요? 1번 나왔죠? 그 다음에 무진이라는 곳의 특징은 어때요? 이렇게 안개 때문에 서로 어때요? 사람들이 거리감이 느껴지겠죠. 그리고 쓸쓸하고 암울하고 이런 전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공간에. 그죠? 자, 그래서 소재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거 있고, 무진이라는 지역의 특징은 안개가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방황, 몽환적인 그런 느낌들. 그 다음에 나로 나와 있죠. 나가 겉으로 드러나 있으면 1인칭이죠. 자, 그 다음에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과거 시제죠. 주로 소설은 과거 시제예요. 자, 근데 객관적 묘사 땡. 여러분, 묘사에도 우리 독해 알고리즘에서 배웠지만 묘사에 주관적 묘사, 객관적 묘사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알고리즘 보셨으면 제가 객관적 묘사 놓고 주관적 묘사에 메밀꽃 필 무렵을 예시로 두어서 주관적 묘사 부분에 밑줄 긋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시각적 전경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거는 주관적 묘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안개를 적군 같다거나 여기 같다고 한 순간 그러면 주관적인 묘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1, 4번은 그죠?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4번은 객관적이라고 해서 틀린 거죠. 주관적 묘사. 자, 그 다음에 17번.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드디어 주제 문제 나왔죠? 그럼 주제 문제는 요약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약. 자, 책 없이도 인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러나 뒤가 중요하잖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을 더욱 인간적이게 하는 소중한 능력들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면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매개체다. 뭐 되게 안 읽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그쵸? 결국에 그래도 읽어야 된다고 강조하죠. 자, 그 다음에 뒤에 그러나 이렇게 책 읽기는 손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글은 크게 2가지 얘기를 해요. 독서가 얼마나 유용하고 불가피한 건지. 그쵸? 독서는 피할 수 없어. 꼭 해야 돼. 자, 그리고 독서가 근데 얼마나 힘든지. 2가지예요. 이 둘 중에 어떤 글이 있는데 요약을 할 때는 대등하게 중요한 2가지는 동시에 같이 언급이 돼야 잘 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 볼까요? 책 읽기 능력 개발에 드는 비용은 둘째만 언급했어요. 중요한 2가지 중에. 2번. 맹목적인 책 예찬론의 위험성. 물론 맹목적으로 예찬할 필요는 없어 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게 얘기했다고 해서 주제예요? 아니죠. 지문에 나온 말이라고 해서 주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내용일치 문제예요? 주제 문제예요? 주제 문제잖아요. 발문에 맞춰서 대답을 해야지. 책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자, 그 다음 독서의 필요성과 어려움 이거고 인간의 기억과 상상은 정말 너무 멀리 가신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주제에서는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되고 그리고 거짓 정보를 말하거나 논점을 왜곡해서도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18번. 18번에 접속어 찾기. 자, 어때요? 좀 잘 푸셨어요? 접속어 그렇게 사셨어요? 정말? 어떻게 했어요? 앞뒤 보고 잠깐 정지하고 선지에서 절대 안 되는 거 소거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죠.
한 번에 쫙 읽지 말고. 자, 그러면 기억 앞뒤 볼게요. 자, 여기서 역사 연구는 개별성 동그라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점프, 그 다음에 블러블러라는 것이다. 것이다가 아까 전에 무엇의 증거라 그랬어요? 재진술의 증거다. 자, 앞에서 언급했던 걸 다시 언급할 때만 것이다를 쓴다. 우리가 진짜 배치, 배열, 접속, 넣기에서 진짜 지겹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앞에 딱 들어가기 좋은 접속 부사 뭐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를테면 세 가지 다 돼요. 그러면 선지에서 누구면 안 돼? 가령. 가령은 가정된 사례죠. 근데 것이다 앞에 있는 건 사례는 아니에요.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2번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니은의 앞뒤 볼게요. 니은 뒤에 봤더니 뭐예요? 예시네. 그죠? 고구려가 한족과 투쟁한 일을 이렇게 라고만 진술해버리는 것은 제대로 된 한국사일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구체화 진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들어갈 수 있는 말. 자, 여기서 내용 보면 일단 아까 전에 2번은 지웠고 2번은 가령 때문에 지웠고요. 역시 라고 얘기하면 예상대로 뭔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또한의 의미일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이 들어갔다면 만약도 괜찮아 보였대. 정말 괜찮을까? 만약 이렇게 한다면 제대로 된 한국사일 수 없어. 괜찮네. 근데 문제는 사이의 연결어미가 만약이면 중간에 조건절을 마무리하는 연결어미가 나와야 돼. 즉 만약 뭐뭐 한다면. 그러면 앞에 내용 글 볼까요 다시? 여기 보세요. 여기 만약이 들어가면 만약 고구려가 한족과 투쟁한 일을 고구려라든가 한족이라든가 하는 구체적 요소들을 빼버리고 단지 자주적 대제국이 침략자와 투쟁하였다라고만 진술해 버린다면이 있어야 돼. 근데 뭐뭐 한다면이 없어. 조건절 형성을 안 해줬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못 들어가죠. 자, 그래서 빼고. 그럼 하나 남았네요. 여러분 이때 답이다 하고 끝내지 말고 검산하라 그랬죠. 검산이 뭐다? 요거 넣어주는 거. 그쵸? 가령이랑 요컨대 들어가나 보는 거죠. 가령 하고서 가정된 사례 하나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컨대 자리 만나보세요. 요컨대 이러저러하다는 것이다. 재진술이자 마무리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있던 말을 싹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것이다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답안은 1번이죠. 자, 그 다음 19번. 자, 19번에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내용이에요, 형식이에요? 또 형식이야. 그쵸? 자, 그래서 형식을 잡아요. 공감각적 이미지, 첫사랑과 관련된 시어의 반복, 대조적인 속성을 지닌 소재, 그 다음에 전통적인 어조. 그런 다음에 시를 봤더니 딱 울음이 타는 가을강에 나온 거예요. 봤었죠? 자, 보면 마음도 한 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뭐라 그랬어요?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일 때, 편안하지 않은 마음일 때 이렇게 얘기했죠. 자,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요. 자, 이렇게 시를 볼 때 우리가 아무리 표현상의 특징 찾자고 했지만 찾으려면 뭐 대조가 무슨 개념의 대조인지 모르잖아요. 읽으면서 대조가 될지도 모르는 단어들을 잡는 거예요. 자, 일단 눈물이 나요.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인데 해질녘에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겠네. 여러분, 뭘 본다고요?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겠대요. 눈물과 울음을 연결해 주시고 울음이 탄대요. 활활. 그러면 물과 불이죠. 그러면 어때요? 대조적이지 않아요? 대조적인 속성이잖아요. 자, 그래서 가을강도 물이고 눈물, 울음, 강, 물이죠. 그쵸? 그래서 슬픔의 이미지. 그리고 근데 이 가을강에 뭐 같아요? 찾으실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해질녘에는 뭐가 타겠어? 해질녘에 강에 불이 있으면 무슨 불이에요? 노을이요. 그래서 해질녘의 강가에서 노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타는 가을강, 울음이 탄다고 했지만 실체는 이 울음은 노을이거든요. 노을. 자, 그럼 보세요. 시각적으로 보는 노을을, 시각적인 것을, 이것을 울음이라고 표현했으니 시각의 무슨 화? 노을이 타는 건데 울음이 탄다고 했으니 시각의 무슨 화? 청각화. 그죠? 그래서 시각의 청각화. 노을을 보면서 울음이 탄답니다. 그러면 공감각 나왔죠? 그리고 불도 있고 물도 있고요. 대조적 속성 있죠? 저것 봐, 저것 봐. 내보담도, 내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의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가는 소리 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겠네. 나고나 보겠네. 보담도 보담도 뭐뭐하겠네.
자, 그러면 어때요? 예스러운 어미를 써서 전통적 어조로 예스러운 정감을 살린다 되죠. 답안은 시어의 반복이 없어요. 여기서 어떤 친구들이 저것 바가 반복이니 반복을 요걸로 봐주고 싶어 했을 수 있는데 이게 첫사랑과 관련이 있다를 밝힐 수 없죠. 자, 그 다음 20번. 여러분, 제가 문학 수업하면서 그랬죠. 우월한 독해 맛보기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개념은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이 시험지를 아끼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이에요. 지문을 길게 못 내서 소설이고 시고 간에 되게 소설 같은 경우는 긴 지문을 못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는 뭐를 많이 한다? 형식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다. 지금 여기 있는 문학이 싹 다 어때요? 표특이죠. 그러니 이게 되게 많은 작품을 알면 더 유리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론적인 개념어를 탄탄하게 알아가지고 적용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아는 작품이 나오면 빠르긴 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선지 보겠습니다. 1번, 서술자가 길동의 장면 묘사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서술자의 개입이죠.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의 논평 이런 거 찾아야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호송하는 장교를 배려하는 길동의 면모는 내용이다. 그쵸? 이건 내용이야. 그 다음에 3번, 비현실적 요소. 도수를 부리거나 막 하늘이 도와주거나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길동이 수레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그러면 이 시점에 딱 보면 되죠. 탈출할 때 딱 찾으면 되지. 자, 이런 다음에 지문을 읽어서 속독하세요. 이거를 선지를 먼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것에 집중하지 않아서 속도를 빨리 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쭉 보면 풍우같이 잡혀오지만 어찌 그 기미를 모르리요? 자, 그러면 요게 누구의 말이에요? 그쵸, 서술자의 개입이죠? 길동이가 모르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부분도 여기 말을 아무리 채찍질해서 못들 길동의 축지법을 어찌 당하랴? 이런 것도 편집자의 직접 개입이죠. 내 생각엔 절대 못 이겨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1번 여기서 충족이 되고, 그리고 비현실적 요소. 비유자를 날리니까 총 구멍이 막힌 거예요, 물로. 자, 이건 도술이죠. 그럼 비현실적 요소고, 그리고 축지법 쓰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길동이 너희가 날 데려서 여기까지 왔으니 문제당해 죽진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원래 안 잡힐 수 있었는데 너희들 죽을까봐 잡혀와줬다는 그런 여유? 그쵸? 여기까지 데리고는 왔으니 죽지 않을 거야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그러면 잡혀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배려구나. 어쨌든 호송 명령 받았으니 호송은 해야지. 호송 중간에 나가면 이들이 죽을 테니. 그래서 답안은 몇 번? 안 나온 거. 자, 여기서 4번이죠. 자, 여기서 길동이 수레에서 탈출하는 모습이 비유적으로 표현된 적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답안 4번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보면 문학 작품도 우월독 바깥 작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필수 작품 나왔고요. 우월한 독해라든가 요 정도의 문학 기본서에 있는 것들이 다 나왔고요. 그리고 개념어도 매우 어렵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점수가 안 나왔으면 어느 영역을 틀렸는지 잘 보세요. 근데 그게 만약에 뭐 문학이나 비문학 독해 쪽이었다면 독해 알고리즘이나 우월독 선에서 충분히 다 커버가 되는 문제들이었으니까 빠트린 커리큘럼 있으시면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문법 부분은 이론 문법을 예를 봤을 때 수업을 듣기 전에 알 수 없었다 정도면 이론 문법에 구멍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문법은 만약에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한다면 아예 깨끗하게 기본 수업부터 아예 꼼꼼하게 들으실 생각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문 규정을 여기에 언급된 어문 규정이 만약에 낯선 어휘들이 나왔다,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 전혀 몰랐다 그러면 문제풀이량이 되게 부족한 걸 수 있어요. 아니면 어문 규정 마스터를 안 돌렸거나, 제 것 중에 왜 무료 특강에 어문 규정 마스터만 돌렸어도 거기 안에 있는 단어들이고 띄어쓰기도 거기 안에 있는 예시들이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이 시험지를 종합반, 왜 기초 이론반 있죠? 공부 시작하고 2달 된 친구들한테 딱 월말고사나 이렇게 구간평가로 딱 주면, 여러분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시험지를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골고루 되게 기초적인 실력을 확인을 되게 꼼꼼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지의 경향이 오히려 되게 지엽적인 것으로 돌발적으로 문제를 냈던 예전 서울시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훨씬 도구적으로 학습 도구용으로 되게 좋은 시험지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설지에 추가적 정보 있는 것들 꼭 꼼꼼히 읽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7급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